강남, 서울의 이른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며 거리는 점점 분주해졌다. 차량 소음이 울려 퍼지고 출근길에 바쁜 발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 소란스러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교춘이라는 이름의 한 백발 노인은 마른 체구와 소심한 걸음으로 한 고급 다이아몬드 매장에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느릿느릿했고 마치 오랜 세월 그를 기다려온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는 듯했다. 바깥은 화려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고요한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공허함은 멀어져 버린 과거의 추억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셔츠와 세월의 흔적이 남은 바랜 바지를 입고 닳고 다른 평범한 슬리퍼를 신은 채였다. 그의 모든 모습은 주변의 화려함과 극명히 대조를 이루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열된 유리장과 화려한 옷차림의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유심 어린 시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그는 큰 유리장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가장 큰 반지에 고정되었고 그 반지는 마치 그가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희미한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 젊은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필요하신가요? 여기는 고급 매장이에요. 이런 곳은 어르신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이교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길은 그녀를 지나가며 멈췄고 거기엔 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세월의 무게를 담은 평온함뿐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 반지를 그냥 보고 싶을 뿐이에요. 김소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비웃듯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비웃음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이교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세상의 냉담함과 유심 어린 시선들 속에서도 그는 상처받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경멸보다 더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한 번도 닿아본 적 없는 꿈이었고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다. 그가 바라보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가 소유하고 싶었던 물건이 아니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사랑했던 고인이 된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다. 당신도 이 반지가 마음에 들겠지. 그렇지? 그는 생각하며 전시대의 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커다란 반지를 응시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 한지영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 동쪽의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데이트를 하며 눈처럼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사줄게. 이교춘은 자신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그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갑자기 그의 귀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 김소연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시선은 이제 차갑지 않고 약간의 망설임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아마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던 그의 고독함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교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슬픈 기억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자신에게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이 반지를 보고 싶었어요. 잊혀진 약속처럼요. 김소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말에는 그녀의 마음을 조여 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가게에서 3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품고 있는 슬픔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김소연은 전시대를 향해 걸어가 이교춘이 바라보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은색 접시에 올려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입니다. 의미 있는 선물을 찾는 분에게 딱 맞을 거예요. 그는 반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이것은 그가 지영에게 약속했던 선물이었지만 그는 이제 이 반지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재정은 부족했고 이 반지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이 반지의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김소연이 단호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이교춘은 아무 말 없이 멈춰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반지를 살며시 만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강렬한 그리움의 물결이 그를 덮쳐왔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말했다. 김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판매원으로서의 냉정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부드럽고 이해심 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소연이 차분히 물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겨춘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 선물을 간직하실 수 있잖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의 눈에는 희미하지만 빛나는 희망의 불꽃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저는 아내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는 속삭였다. 김소연은 침묵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때로는 약속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이해했다. 이겨춘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어쩌면 낯선 사람의 순간적인 공감 덕분에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겨춘은 바깥 세상에 소음이 없는 오직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텅 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 소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아무리 많은 슬픔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의자들과 낡은 카페트이 놓여있는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단순하고 고요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비어있는 지갑을 서랍에 넣으며 오래된 사진들과 한때의 추억들이 담긴 기념품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그의 아내 지영의 사진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흑백 사진 속 그녀는 벚꽃이 만개한 정원 한가운데 서서 봄의 첫날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약속했잖아, 지영아. 너에게 그 반지를 꼭 줄 거라고. 그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그의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못했다. 1년 전 마지막 순간에 지영은 병에 걸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한없는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그 반지를 꼭 사줄 거야. 평생 일해야 한다고 해도 그가 그녀에게 했던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상점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그는 깨달았다. 삶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랑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들처럼. 그 반지는 아름다울지라도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모든 세월,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조용히 흘렸던 슬픔들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물었다. 그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처럼. 그는 평생 노력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방 문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김소연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혹시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이겨춘은 약간 놀랐지만 잠시의 침묵 끝에 뒤로 물러서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김소연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인내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반지를 사지 못하신 거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날의 당신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겨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가 옆 의자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노을빛이 그의 슬픈 얼굴을 감쌌다. 그는 김소연이 왜 자신을 돕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의 늙고 지친 손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고 방 안에는 시계의 똑딱거림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세요? 김소연은 다시 조용히 물었다. 이겨춘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당신 같은 분들은 때로는 작은 격려와 희망만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지영을 대신할 순 없지만
당신이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겨춘은 그녀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동이 담긴 눈빛을 보였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의 도움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다. 고맙소, 소연 양. 하지만 난 이제 너무 지쳤소. 그는 마치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김소연은 가방에서 조용히 선물을 꺼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작고 단순한 보석이 달린 목걸이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그 반지를 살 수 없다면 이 목걸이를 걸어보세요. 이 목걸이는 지영과 당신의 아름다운 추억을 항상 떠올리게 해줄 거예요. 이겨춘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그가 꿈꾸던 화려한 선물이 아니었지만 그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인간애와 나눔, 그리고 희망의 가치였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다. 고맙소, 소연 양.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이 작은 평화를 찾은 듯했다. 다음 날 이겨춘은 이상한 감각과 함께 눈을 떴다. 더 이상 이루지 못한 약속에 대한 집착도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해 뒤척이는 긴 밤도 없었다. 어제 김소연이 선물한 목걸이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려움과 상실을 넘어선 인간의 감정을 이어주는 상징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따스함을 느끼며 천천히 목에 걸었다. 작고 소박한 보석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습처럼 단순하고도 아름다웠다. 비록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마도 좋은 기억 속의 지영을 위해 계속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서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밖으로 나가야 했고 삶을 이어가야 했으며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김소연은 이겨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끊임없는 위안과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그녀는 매일 그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방문할 때마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선물들은 한겨울의 따뜻한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올 때마다 그는 조금 더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한 달 후, 주말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녀를 다른 환경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다. 희망도 꿈도 없이 실패한 약속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자신을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카페는 작은 거리 한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나무들 사이로 부는 산들바람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과 함께 달콤한 빵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나무로 된 소박한 테이블들 사이에서 김소연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창가 근처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는 곧 그를 알아보고 놀라움과 함께 환하게 웃었다. 이 선생님, 김소연은 놀란 듯 다가왔다. 여기 오셨네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셔보고 싶어서요. 그는 조금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요. 여기가 당신 가게인가요? 김소연은 가볍게 웃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제가 너무 자주 찾아가서 귀찮으셨나요? 이겨춘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작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김소연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로와 공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카페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지친 영혼들을 위해 온 정성을 쏟은 평화로운 쉼터였다. 감사합니다. 소연 씨, 전 다시는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즐거움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에 있다는 거려. 이겨춘은 감정이 담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소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이 선생님.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순간을 보지 못하면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커피 한 모금 한 모금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의 상처받은 영혼도 점점 치유되는 듯했다. 그날 김소연의 카페를 떠난 뒤 이겨춘은 작은 거리를 따라 긴 거리를 걸었다. 밤이 찾아오며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히 인도 위를 울렸다. 마치 걸음마다 그의 마음속 어둠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거움이나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낡은 나무 탁자와 지형이 자주 앉던 흔들의자가 있는 익숙한 방은 이제 덜 음침해 보였다. 이겨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있는 집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 지영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전처럼 깊은 슬픔이 아닌 그녀가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듯한 부드러운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문득 그는 지영과 함께 앉아 삶에 대해, 소소한 기쁨에 대해 나눈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겨춘 씨, 이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이 했던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마치 부드러운 위로처럼. 그녀는 옳았어. 그녀는 언제나 세상의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었지.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조차도 그는 혼잣말을 하며 김소연이 준 목걸이를 꼭 쥐었다. 이것이 그가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방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그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산책하거나 풍경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사회에서의 작은 것들을 위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근처의 시장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사고팔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과일 가판대를 지나치던 그는 나이든 여성이 떨어진 귤을 다시 바구니에 담으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보고 그는 멈춰서 도와주러 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겨춘은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 여성은 고개를 들며 그를 보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허리를 굽혀 흩어진 귤들을 하나씩 주워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덜 외롭다고 느꼈다. 귤을 모두 담은 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네요. 때로는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이겨춘은 놀란 듯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저 스스로에게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때로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이죠. 그가 돌아서는 순간 따뜻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 퍼져갔다. 그녀의 말은 마치 부드러운 음악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었다. 작은 행동들, 그는 스스로 되새기며 그것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단순한 진리처럼 느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이겨춘은 지역사회의 작은 활동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길거리 상인들을 돕거나 공원에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단순한 일들이었다. 그는 비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돕는 것이 그의 마음을 고갈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교춘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잠겨 있던 후에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아침과 황금빛 햇살로 가득한 오후, 모든 것이 그에게는 마치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가끔 찾아와 그의 마음속으로 몰래 스며들기도 했다. 어느 주말 이 교춘이 김소연의 친숙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뒤에서 한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이 선생님,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는 놀라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그가 오랜 세월 연락을 끊었던 옛 친구 한주현이었다. 주현, 잘 지냈어? 이 교춘은 약간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들었어요. 한주연은 앉으며 말끝을 흐렸다. 마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교추는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을 숨길 수 없었다. 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지영. 그녀는 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공간은 마치 정적에 잠겨 커피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 나서 한주연은 살짝 웃었지만 그의 웃음은 완전하지 않으며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과처럼 느껴졌다. 교춘,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 됐어요.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연의 목소리는 무겁게 들렸다. 이 교추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자책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적어도 오늘 주연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느끼며 조금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괜찮아요, 주연. 사람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법이죠. 저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 교추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연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며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 교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가벼운 바람에 몇 개의 노란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긴 시간 동안 거리를 떠도는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지만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김소연과의 대화, 시장에서 노인과 함께했던 시간들, 호숫가에 앉아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던 오후를 기억했다. 그것들은 그가 자신을 다시 찾고 삶의 가치를 작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순간들이었다. 저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주연은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교춘에게서 변화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친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존경해요, 교춘. 그저 제가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춘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지영이 말했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그 만남 이후 이 교춘은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것에 기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여전히 삶에는 많은 연결과 사랑하며 나눌 기회들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지만 그에게는 마음속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었다. 이계추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곳은 흐릿한 불빛이 작은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어제 오후의 가벼운 기분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주현과의 대화, 나누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영과의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조용히 찾아왔다. 그의 마음속 어둠은 때때로 다시 돌아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게 다가왔다. 이계추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지영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그녀의 미소, 서로 주고받은 약속들, 그리고 함께 만들었던 꿈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멀리 떨어진 기억일 뿐이었다. 그가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할수록 그는 마치 안개 낀 길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계추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김소연이었다. 그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후 가까운 친구가 된 사람이었다. 김소연은 그가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항상 함께 있었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함께 이겨낸 사람이었다. 이씨, 들어가도 될까요? 김소연은 부드럽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오세요, 소연 씨. 이계추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요즘 너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서요.
김소연은 그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이계춘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아마도 나는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소연 씨,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소연은 잠시 침묵한 후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이씨, 인생은 언제나 명확한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얼마나 힘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계춘은 그녀의 말을 듣고 문득 자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때 과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지영을 잊을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을 열어볼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추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을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김소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씨, 인생은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앞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당신이 가보지 않은 길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보지 않나요? 이계춘은 고개를 들어 희미한 희망의 빛을 띤 눈빛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아마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는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좋은 것들을 찾을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았다. 열린 결말, 이계춘의 선택. 그렇다면 이계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과거에 계속 머물며 지영에 대한 슬픈 추억에 잠겨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이계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오늘날의 삶에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계춘처럼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실을 겪으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고 있을까? 현대의 삶은 항상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두운 순간들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종종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 작은 것들 속에서 빛을 찾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이다. 이계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가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단순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계춘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